안녕하세요. 저는 수업 나눔교사 맨 처음 발표 섹션을 맡은 인천 새마을초등학교 오인표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저 에듀테크 이용해서 환경단원을 학습하는 수업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을 봐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저희는 환경문제와 소프트웨어 AI가 있는데요. 자, 일단 저희 학급 현황인데 저는 5학년을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반은 여학생 10명, 남아서 12명, 총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많은 인원 아니다 보니까 모둠 활동이나 짝 활동하기가 편하고 학생들도 조금 더 개방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서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성격의 저희 반 현황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에듀테크 활용 능력이었어요. 저희가 5학년이었는데 제 생각보다 학생들이 에듀테크를 잘 다루지 못하더라고요. 패드나 이런 거 어플 다루는 거는 애들이 쉽게 하는데 그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이제 한글이나 뭐 PPT나 마이크로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한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모르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 에듀테크 소프트웨어 교육에 조금 더 제가 시간을 투자하고 이 수업이 진행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패드에 익숙하고 노트북 활용에는 어려움을 다소 느낀다고 했는데요. 일단 저 수업이 학생들이 서로 병행하고 패드보다는 노트북 활용이 조금 더 필요한 수업이었어서 일단 노트북 활용을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수업 내용상 패드를 이용해도 크게 불편하진 않지만 개인적으로 노트북을 활용했을 때 조금 더 수업 효과가 있다고 전 생각해서 노트북을 사용했다는 걸 알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통합교과를 해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일단 과학 위주로 수업을 구성하였고요. 그 다음에 그 실과, 미술, 국어 등 다른 과목을 이제 융합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과학으로는 주된 거로 5학년 1학기에 저희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이 있고요. 5학년 2학기에 생물과 환경 단원이 있습니다. 이 단원 위주로 수업을 구성했다는 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의 수업 목표는 크게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우리에게 주는 피해를 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정해 실천할 수 있다입니다. 이 큰 목표를 토대로 수업을 구성하였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수업 전에 계획을 세워본 건데요. 이때 보시면 일단 교육과정을 구성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진행하면서 바뀐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보시면 제가 국어, 과학, 그 다음에 3차, 6차, 과학, 창체, 뭐 7차, 8차, 미술, 국어 있는데요. 진행을 해보니까 이 차시보다 조금 더 많은 차시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일단 애들 소프트웨어 연습하는 시간도 필요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런 활동들을 할 때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지금 8차시로 구성은 되어 있지만 조금 더 길게 구성해서 진행하였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저희 수업 흐름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처음에는 환경 문제의 심각성 파악하는 단계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환경문제 해결 방법 탐색, 국가사회 그리고 우리 이 말씀은 뭐냐면 국가와 환경문제 심각성을 우리가 파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그럼 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찾아보는 거였어요. 네, 이제 국가와 사회에서 이미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 대책들을 조사를 먼저 해서 학생들이 학습을 하고요. 그걸 토대로 이제 실생활에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활동을 구성하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들었던 그러니까 방법을 탐색해서 지키자고 만들었던 것들을 한번 지켜보는 기간을 갖고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 지켜본 후에 스스로 그리고 상호로 피드백을 해보고 이제 한번 피드백이 된 해결 방법이 나온 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 주위에 널리 알릴 수 있을까라는 걸 구성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알뜰 장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가 해결 방법을 탐색하고 저희 반끼리 정한 것도 있거든요. 이제 그걸 지켰을 때 어떤 보상을 줬어요. 그래서 그 보상들을 알뜰장터라는 걸 통해서 학생들이 쓸 수 있도록 했고요. 그러니까 가상화폐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업 저희가 이제 환경문제 심각성 파악 단계는 크게 학생들이 어렵지 않고 받아들이기 쉬운 거를 구성하였고요. 제시된 사진자료의 공통점 찾고 그 다음에 뉴스 및 영상 자료를 이용해서
환경 문제 심각성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와닿게 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체험조사 발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 세 단계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이렇게 사진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고 공통점을 말해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이 사진은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제가 한 거고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학생들에게 공통점이 뭐냐 해가지고 곧 환경이 저희가 많이 오염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에는 못 볼 수 있다라는 거를 학생들이 좀 친근한 동물원이나 아니면 TV에서 볼 수 있는 동물을 통해서 좀 더 와닿게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3년 모으면 달까지 썩는 플라스틱 해결제, 누워서 미드분의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뉴스빛 영상 자료를 이용해서 심각성을 학생들이 깨달았으면 했는데 좀 느끼기에 먼 것들이 많더라고요. 실생활에서 느끼기에 내일과는 조금 멀다라는 것들이 많아서 또 제목이 좀 자극적이거나 학생들이 좀 와닿을 수 있는 거를 했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달까지 썩는 플라스틱 해결책.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면서 관심을 좀 가져보게 했고요. 그 다음에 요새 또 OTT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보다 보니까 이렇게 보는 게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고 라는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뉴스들을 구성해서 학생들이랑 함께 보는 시간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의적인 체험조사 발표, 환경오염 때문에 생긴 기후변화, 환경 문제, 그래서 어떤 피해를 끼치는지 조금 더 저희 실생활 있잖아요. 실생활의 피해들이 뭔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했고요. 그래서 앞에 있던 뉴스나 영상을 보고 이제 실생활에서도 어떤 우리가 피해를 받고 또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찾아보는 활동을 구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수업 1에서 지금 우리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그리고 현실 우리가 사는 삶과 동떨어지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게 우선된 목표였고요. 그걸 느끼고 수업 2에서는 이제 환경 문제가 심각한 걸 알았으니까 해결 방법을 탐색하는 거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1번은 국가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해결 방법 탐색이고, 2번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해결 방법 탐색인데요. 이거 순서를 왜 이렇게 배치했냐면, 당장 학생들한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걸 찾아봐라 하면은 좀 막연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좀 두루뭉실한, 뭐 쓰레기 버리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국가와 사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니면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먼저 조사하게 과제를 내줬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학생들이 이런 걸 조사를 하면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게 나오고 또 본인이 느끼는 것도 있으니까, 이번에 우리들 해결 방법 탐색이 조금 더 쉽고 수업자의 의도와 맞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1, 2번 조사한 걸 토대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는 거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환경보전 생태계 위해 국가나 사회에서 하는 일, 뭐 정책, 그 다음에 똑똑한 친환경 소비자 기업을 움직인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소차나 전기차 정책 같은 것도 많이 했고요. 조사를 했을 때 학생들이 일회용품 사용 금지하는 법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오늘 뉴스 보니까 또 그게 취소가 됐다는 말을 들어가지고 좀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학생들이 이거 찾아오라고 하면 요새는 검색이나 이런 것도 쉽고 또 환경 문제 같은 게 TV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아서 학생들이 조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저희 1차 시대 했던 심각성도 알고 노력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또 아는 활동을 했고요. 저는 이 뉴스에서 국내만 좀 했지만 학생들한테 제시했을 때는 세계로 다 조사가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때 학생들이 조금 더 편해하고 또 기발한 정책들도 있어서 학생들이 하기에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5학년이긴 하지만 6학년에 그 세계 단원도 있잖아요. 사회에. 그래서 그것과 연계하면 좋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개인 활동 통해서 개인으로 조사를 하고요. 저희는 이제 게시판에 올렸어요. 저는 어떤 걸 이용하냐면, 저는 이학스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학스터를 이용하는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그 코로나 때 저희가 이제 원격 수업할 때 이학스터 위주로 전 수업을 진행했고, 저희 학교 애들도 그거에 조금 더 길들여져 있어서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찾다 보니 이학스터가 제일 나을 것 같아서 이학스터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선생님들 사용하기 편하신 거, 뭐 패들렛이든 아니면 뭐 띵커벨이든 아니면 다른 공유 게시판이든 이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공유 게시판은 사용하기 편한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업로드를 해서 서로 읽어보기를 했어요.
업로드를 하고 서로 공유 게시판을 사용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거를 조사해 오라고 개인이 시키면 앞에 나와서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그 발표를 할 때 집중하는 게 힘들기도 하고 또 어떤 외부 환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발표를 다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사를 해오고 업로드를 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서로의 게시물을 볼 수 있게끔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사하고 올리면은 학생들이 언제든지 뭐 수업 시작 전이나 뭐 그 전에도 언제든지 찾아서 읽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학생이 발표를 교실에서 할 때 같이 이제 그 화면을 띄워놓고 할 수 있게 했거든요. 학생들 개개인의 노트북으로. 그랬더니 조금 더 집중하는 것도 편하고 수업하기가 쉬워서 이렇게 진행을 해봤고요. 학생들도 이건 크게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발표한 거를 한번 하고 개인이 이렇게 조사한 거 그거 토대로 개인 활동에서 모둠 활동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모둠 활동에서 공유 게시판을 읽고 난 뒤 모둠 토의를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뽑아서 나올 수 있도록 모둠별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 교사가 강조했다고 나오는 거는요, 지킬 수 있는 실천 방안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구체적인 거, 뭐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이런 게 아니라 분리수거를 뭐 일주일에 몇 번 뭐 어떻게 잘 하자 뭐 이렇게 좀 더 구체적인 걸로 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 해결 방안 탐색할 때 애들이 이제 저희가 한데 지구 사회성 해결 방안 해가지고 마인드맵 브레인스토밍 형식으로 한 친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그림으로 한 친구들도 있어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하는 활동을 했고요.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 그 다음에 또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인지, 뭐 일시적인 건 아닌지, 그리고 한글 파일 한 장 이내로 작성하라고 했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학생들이 분량 넘기는 걸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인터넷에서 긁어오는 건 되게 잘하는데 본인들이 이거를 본인들 말로 정리하거나 창작하기는 어려워해가지고 한글 파일 한 장으로 분량을 줄여서 했는데 이것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조금 더 고학년이면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큰 욕심 안 내고 한글 파일 한 장으로 했다가 그냥 반장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학급에 맞게 또 학생들의 상황에 맞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친구 의견 존중이라고 이거 써놨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이거를 학급 공유 게시판에 올리다 보니까 누구나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애들이 저 댓글도 달 수 있고 뭐 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근데 이 말을 강조하지 않으면 애들이 좀 뭐 적나라하게 좀 이렇게 별로다 뭐 이런 댓글을 써놓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예, 혹시나 뭐 댓글로 싸우는 경우가 있을까봐 요거는 만약에 선생님들 진행하실 때도 한번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다음에 저희 실천 방안 만들기 이렇게 했고요. 저희는 5학년 국어에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급 토의로 요 문제 해가지고 조금 더 지킬 수 있는 걸 했어요. 자기자의 주변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자. 그래서 개수까지 정하자라는 말이 나왔었거든요. 학생들이 개수를 스스로 정했고요. 그리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요거 같은 거는 좀 두루뭉실하게 하긴 했는데 학생이 지킬 수 있다고 해서 했고 그다음에 사물함에 있는 쓰레기 버리기 그다음에 이제 보드마카 사용원에 정리하기 이런 것들을 많이 했고요. 이거는 학급마다 저희는 다르게 했어요. 학급마다 애들이 회의에서 나오는 게 다르기 때문에 요걸 했고 그러니까 모든별로 토의를 하고 학급에서 그 모든별 토의한 자료를 다시 전체적으로 토의를 해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하고 학급 토의 했고요. 그 다음에 토의 전 저희도 공유 게시판 이때 또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아낄 수 있게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이거 정해진 거를 특정 기간 동안 지켜보게 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거 한 이유는 왜냐면 여기서 피드백을 해야 되거든요. 애들이 토의에서 나왔다고 해도 뭐 구체적으로 했다고 해도 이게 지키다 보면은 저희가 만들었던 방안이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좀 구멍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개선하려고 만들었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저희는 했고 2주 정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학급 실천 방안 지키며 느낀 점 및 개선 방안 토의하기 그래서 실천 방안 지켜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걸 바꿨으면 좋겠는지 이제 해서 한 번 더 수정된 실천 방안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실천 방안이 우리반만 지키기 좀 아깝다. 우리 학교에서만 지키기 아깝다. 해가지고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뭐가 있는지 한번 애들이랑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알뜰장터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저희 환경 실천 방안 잘 지키면 저는 도장을 찍어줬거든요. 그래서 그 도장을 제가 통장 같은 걸 사서 찍어줬는데 그거를 일정 기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찍어줘서 저희가 알뜰장터라고 해가지고 아나바다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애들이 물건을 갖고 오고 저도 물품 어느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거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거래할 수 있는 화폐 단위가 저희 학급 환경 실천망을 지켜서 얻었던 그 도장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조금 더 학생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써봤습니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듣기 전에 발표하고 토의하고 널리 알리는 방법으로 저희는 크게 이 세 가지 해봤거든요. 그래서 포스터 만들고 미술 같은 걸로 했고요. 캠페인은 도덕으로 하셔도 되고 창체도 넣으셔도 되고 좀 중요한 거 에듀테크 활용하는 거 소프트 AI 이용하는 것까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례를. 그래서 그림 및 포스터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교실 앞이나 이쪽에 전시를 해놨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오며 가며 볼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요건 조금 간단하게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이었고요. 뭐 선생님들 만약에 학교에서 한다고 하시면 이게 제가 봤을 때 제일 좀 간단한 활동 같습니다. 크게 준비하는 게 많은 시간과 그 노력이 들지 않긴 하거든요. 근데 또 보이는 건 애들이 그림 및 포스터 그리는 걸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고 관람하는 걸 좋아하는 애들이 많아서 이것도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캠페인 했던 건데 이제 뭐 환경에 대한 이슈 같은 거 알려주는 이게 저학년들한테 알려주는 걸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에듀테크 이용한 거. 그 다음에 저희는 제가 이 세 가지를 해봤는데 다른 거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재활용구분 학습기 제작, 이건 티처블 머신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환경보전 관련 게임 체험 및 만들기 이거 엔트리로 했고 그 다음에 생태지도 만들기 오즈봇 활용했습니다. 다 익숙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하나하나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활용 구분 학습기는 이거는 알려준 거 엄청 좋아했어요. 그 티처블 버전으로 하는데 저희는 뭘 했냐면 그 종이 이런 거 보이시나요? 친구 장난으로 보온병이라고 하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집에 있는 분리수거품을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애들이 이 티처블 머신 통해서 사진을 애들이 머신러닝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학습시키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거 분리수거용 한번 만들어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에듀테크도 애들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환경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저희도 분리수거할 때 헷갈려하는 물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뭐 있는지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많고 이걸 통해서 이게 종이 이게 플라스틱인지 뭐 비닐로 버려야 되는지 헷갈려하는 것들도 학생들이 이걸 통해서 좀 궁금해 하더라고요. 이게 플라스틱을 버려야 하는지 비닐 버려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생겨서 그런 경우 조금 더 추후 학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 다음에 환경보전 관련 게임 체험이 만들기 있는데 이거는 학생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엔트리 저희가 5학년이다 보니까 전 아직 본격적으로 배우는 단계 아니다 보니까 제가 알려주기는 했지만 기본적인 알려주긴 했는데 정말 뭐 코딩을 관심이 있어서 열심히 하거나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잘 만들었고요. 아닌 친구들은 이제 간단한 거나 아니면 하기도 많이 어려워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 대비해서 그때 코딩 파티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기간에 지금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코딩 파티 기간에 거기 들어가 보면은 환경에 관련된 게임 같은 거 체험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저희가 한 것 중에 하나가 물속에 들어가서 쓰레기만 수집하는 게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하게 하고 만약에 코딩 파티 시즌이 끝났다고 해도 저희 엔트리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엔트리 들어가시면 게임 업로드되는 게 엄청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 그래서 거기서 환경 관련된 게임을 찾고 플레이 해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더 재미있게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었던 거를 이렇게 올림으로써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지도 만들기인데 그냥 지도 그린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저희 학교 지도인데 지도를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검은 선이 있을 거예요. 네, 검은 선이 있습니다. 오조봇이 보이죠? 오조봇이 지나가는데 여기서 코드를 그리거나 해가지고요. 중요한 곳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코드를 좀 넣어서 오조봇의 색깔이나 움직임이 다를 수 있게 구성을 한번 해봤고요. 저희 학교에는 좀 이렇게 나무 같은 거 좀 많이 심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들 간단하게 해봤고 학교 지도로도 해봤고 그 다음에 마을 지도로도
그려서 충분히 할 수 있더라고요. 지도를 그리는 거라 크게 애들도 어려워하지 않았고요. 오저보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크게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데 학생들의 반응은 진짜 좀 커요. 그래서 좀 재미있게 구성해보고 또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요거를 구성해봐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이 수업을 진행해본 결과를 말씀드릴 텐데요. 문제는 이게 사전 연습이 좀 필요해요. 특히 뭐 워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다룰 때 못 다룬 친구들이 꽤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수업 차시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학생들한테 이 워드 프로그램 익힐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더라고요. 그냥 익혀와라 하면은 좀 애들이 안 하는 학생도 많기 때문에 좀 수업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게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래 리더 선정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저 혼자 알려주다 보면 저희도 반 학생이 20명 정도지만 한 명 한 명 질문하고 하면은 제가 다 케어를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케어 한 명 해주면 질문하면 또 하고 또 해주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반에서 이거를 빠르게 배우는 친구들이나 잘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그 또래 리더로, 그 모든 리더로 좀 분배를 잘 해서 선정하고 같이 할 수 있게끔 알려줄 수 있게끔 구성을 해서 조금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에듀테크 하면서 느끼는 게 로그인이 없는 거 정말 좋고요. 왜냐면 회원 가입해야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요새. 그리고 간단한 프로그램, 왜냐하면 프로그램 하나 이게 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이 간단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알려주는 거 계속 질문해가지고 수업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쉽게 익힐 수 있는 거를 저는 위주로 구성을 해봤고요. 특히 뭐 챗 GPT나 이런 걸 정말 쓰고 싶긴 했는데 사전 동의받는 게 꽤 좀 민감한 문제이다 보니까 저는 그것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일단 티처블 머신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 필요 없고 그냥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캠 정도만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는데 노트북에 캠은 다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쉽게 할 수 있고 좀 제일 신기해서 쉽게 했고 오조북 같은 경우도 뭐 따로 로그인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래서 쓰기 제일 간단한 거 위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좀 예민한 문제이다 보니까 그거는 아직은 저는 쓰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알뜰항서 사진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할 수 있게 이런 거 그 물건 광고할 수 있는 것도 저 미술 시간으로 분배를 해서 구성을 해봤고 진행을 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수업을 진행해봤는데 몇 가지 문제점도 있었지만 학생들이 좀 재미있게 느끼고 조금 더 에듀테크 활용도 많이 해보고 그리고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능력도 학생들이 학습하고 배울 수 있는 수업이 돼서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거에 재미를 느끼다 보니까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한 번쯤 관심을 더 가져보고 지켜볼 수 있는 걸로 구성을 해서 학생들은 재밌어 했고 저도 재밌게 수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